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연말 결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3일 동안 특집을 다룰 텐데 어제 네. 예고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이제 2018년도를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종목도 얘기해 주신다고 했고 네. 그 전에 네. 그러면 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네. 또 위원님만의 방식이 있을 텐데 네. 뭐 철학이나 기준점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2018년 글로벌 탑10 이런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한 큰 어떤 그런 원칙 하에서 보겠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여기는 것이 역시 성장성입니다. 예. 성장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말한 성장성은 매출이 좀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출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변동성이 좀 없어야죠. 그러니까 올해 뭐 1억 원어치 팔았다가 다음 분기에는 다음에는 뭐 5천만 원 팔고 그 다음에 또 2억 원 팔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매출이 등락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맛집도 꾸준하게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한참 사람 TV 한번 나왔다가 장사 잘 됐다가 다시 손님 네. 없고 이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이 좀 꾸준히 올라가는 거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는 거 이것이 변동성이 적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 그림을 한번 표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애기도 만만하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네, 그림, 네, 네. 이런 그림의 지금 이미지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한 어떤 변동성이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외에 또 다른 기준도 있을까요? 이건 이제 매출 말씀드리고 이익도 뭐 거의 비슷한 데겠는데 이익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익도. 그러니까 어떤 분기별로 보더라도 예를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분기 잘 팔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으나 계절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지금 완만하게 지금 우상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체보다는 우상향한 거. 이익도 마찬가지. 한번 확 많이 벌었다가 이거 등락이 있으면 주가가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보면 좀 꾸준한 이익. 그러면서 결국 주가도 계속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나고 나면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디마디 안정되었어야 되거든요. 오늘 같이 30%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또 25% 떨어지면 그걸 견딜 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3% 올라가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거가 좀 가장 선호하는 기준이고 그런 것들이 또 시청자분들한테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은 또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만큼 변동성은 줄어들고 어떤 네. 안정성에서 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네. 1년 결산해보면 이게 네. 우리가 한국 주식만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네. 나라별로는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이게 보면 전 기본적인 또 소신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작년에는 동남아도 하고요. 예. 상품도 금 했는데 금은 재미없었는데 하여튼 지역별로 좀 안배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에 기사가 나오는데요. 삼성증권에서 보도자료를 한번 만든 모양입니다. 예. 삼성증권의 고객에 대한 투자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그러니까 한 개국, 뭐 대부분 한국이겠죠? 예. 한국에서 했던 분들은 어떤 안정성이 예를 들어서 보면 0.34 나오는 건데 이게 어렵게 얘기한 거고요. 쉽게 되면 이익에 대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안정도를 보태는 건데요. 예. 결과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이익이 2배 내지 3배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한 나라만.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증권 고객이면 대한민국만 올인하는 분보다는 두 나라, 세 나라, 네 나라 멀티로 한 것들이 시장 이렇게 예를 들어 미국이 급등하는데 우리나라 뭐 재미없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네, 그런 게 많았죠. 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올해 중국이 한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엄청 잘 나갔거든요. 네. 그럴 때 중국이 했던 분 없던 분들 그리고 올해 또 대표적인 펀드가 하셨던 분들은 인도라든가 베트남 네. 재미 보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했던 분들과 안 했던 분들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익의 안정성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로벌 자산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번에도 저는 늘 지역별로 좀 밸런스를 갖고 가자. 이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지역별로도 선정 기준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또 실적도 계속 네. 보겠지만 순수하게 위원님이 딱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럴 능력은 없죠, 제가. 그래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증권가들이 어떤 판단을 하냐. 그래서 컨센서스를 중요히 여기는데요. 도대체 리서치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의 분석을 믿을지 좀 되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증권가의 어떤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믿을 거 없다 얘기하면서 네. 대부분 어디 가서 의견을 구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물어보요? 네이버나 다음에 종목 게시판에 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뭐 차트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신뢰성 있는지 저는 좀 되묻고 싶죠. 증권가 의견이 사실 우리 사이에서 뭐 목표 주가 어느 정도 하면 에이 이것보다 더 떨어뜨려서 생각하고 그러기 십상인데 오히려 좀 이쪽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선정 기준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위원님과 이렇게 종목 얘기하면 참 특이한 게 차트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차트 분석의 끝은 이거거든요. 차트 분석의 대망은 이겁니다. 차트를 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어느 정도 경력 있으면 이런 거죠. SK하이닉스를 잠깐 말을 들면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제가 3시간 정도 강의할 수 있어요. 차트를? 차트만으로. 근데 반대로요. 이건 정말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똑같은 제가 다른 자리에 가면 SK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이유를 3시간 동안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기술적 분석은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여러 가 긋거든요. 보셔야 되겠고요. 잦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HTS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까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차티스트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투자를 차트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 크게 휘둘리진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적으로 자산 분배나 그리고 실적 추이를 그리고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왜 한 가지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제가 말씀드린 건 2가지인데요. 이제 제발 엉터리 테마는 제외하자. 그러니까 뉴스에만 있는 테마, 뭐 어제도 제가 동시효과 되겠지만 뭐 가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어이없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엉터리 테마는 의미 없겠고요. 진짜 세상을 주도할 트렌드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전문가도 관심 있고 많이 보는 게 ETF거든요. 그래서 ETF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는 분과 안 갖는 분은 차이가 엄청 차이 날 거다 내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금씩 관련해서 ETF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마지막 또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종목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몇 개 해주십니까? 오늘 뭐 4개 할까요? 뭐 간단하게 가볍게 4개. 간단하게 4개만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 삼성전자를 또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은 이렇게 비싼 거 이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지금부터도 올라갈 것 같아서 말씀드릴 뿐이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4차 산업에서 관련된 ETF가 하나 엑스티라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포함되는 한국 주식은 달랑 하나 삼성전자 보셔야 되겠고요. 반도체에 대한 워낙 논란이 많은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저희 잠시 전에 한 시간 전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한마디로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간에서 4% 올라가면서 내년도의 실적 예상 가이던스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오는 데도 있으나 $75 오는 목표 주가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는 조건 실건 삼성전자를 갖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는 LG노텍입니다. LG노텍. LG노텍을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했고 6월, 3월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 6월 달에 빼놨는데요. 그 LG노텍이 되겠는데요. LG노텍 이 그림 있죠. 지금은 LG전자라고 뜨긴 했는데 LG이노텍인 거죠? LG이노텍이 되겠는데요. 이거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스 아이디를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들이 많은데요. 실적도 뭐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4분기에요. 근데 지금 주가 재미없는 거는 내년도 1분기에는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갤러지적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또 내년 초에 뭐 특집부터 한번 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요. 2018년 이후 세상을 바꿀 트렌드를 8개를 발표했습니다. 8개. 그중에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가 그중에 8개 중에 탑 오브 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안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많이 쓸 거다. 물론 원천적인 기술을 LG노텍이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회사가 갖고 있어요. 아니 독일 회사가 갖고 있는데요. ANS라는 다른 회사인데 결국 이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보면 단가들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노텍 내년에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이노텍 나왔고. 그래서 LG노텍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1년 동안 했다가 재미없었던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카카오톡이 완전히 졌는데요. 카카오톡이 최근에 한 15% 정도 주가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요. 근데 뭐 카카오톡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는 2017년에 성장통이었고요. 매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내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모바일로 가는 세상인데요. 모바일인데 그중에서 페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네이버 페이가
그냥 계속 90% 100%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이버 좀 진짜 돈이 다시 한번 되는 거라는 생각 갖고 있어서 이거는 1년 동안 재미없었는데 내년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분석하에 역시 위원님도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결산하면서 약간 카카오가 잘 나오고 네이버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2018년도 또 탑 10 종목에 네이버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고 내일 내일 또 마무리해야 7개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